여러분은 우리나라 국토의 80%가 농림지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놀랍게도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농림 지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귀농귀촌 열풍과 함께 농림지역 내 건축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규제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맞아요. 농림 지역이라고 해서 단순히 농사 짓는 땅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법적으로는 정말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농림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농림지역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네, 농림 지역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는 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1에서 그 예외적인 경우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농업, 임업, 어업과 직접 관련된 생산시설이에요. 농업용 창고, 축사, 버섯 재배사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농어가 주택이라고 해서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해요. 예.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시설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도로나 하천, 국방시설 같은 공익 목적의 시설들이에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죠. 아, 그러고 보니 요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뜨거운 감자예요. 2024년부터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23년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농업인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농지법, 산지관리법 같은 개별법의 허가도 받아야 해요. 특히 산지의 경우에는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서 허가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 농어가주택의 경우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농어가주택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실제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한다는 거를 증명해야 해요. 2025년 6월부터는 규제가 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부지 규모나 건폐율, 용적률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보통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정도가 상한선인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농림 지역에 뭔가를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해당 부지가 정확히 어떤 지역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둘째,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셋째, 필요한 경우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허가를 받더라도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나 농지 보전 부담금 같은 비용도 꽤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네. 가장 흔한 실수가 땅만 보고 매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축하려고 보니 농지 전용이 안 된다거나 보전산지라 아예 건축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조사예요. 해당 지자체 인허가 부서와 상담도 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특히 최근에는 법령이나 지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네, 반드시 필요해요. 농림지역 건축은 정말 복잡한 분야라서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게 좋아요.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었네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네.
농림지역은 결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